아침에 눈을 뜨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한테 비는 매우 싫은 존재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비 올 때는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앉았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억지로라도 더 잡을까 했지만 사방이 너무나 화나니까 잠이 안 와요. 텐트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여행 동안 착용했던 허리색이에요. 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허리색으로 활용을 하고요. 위에 지퍼를 열어줘요. 지퍼를 열고 이렇게 매면은 백팩이 됩니다. 둘째 날은 샌다이를 빠져나와서 요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북쪽으로 가다가 여기 어디에서 마을 공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겨우 텐트를 접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일까요? 왠지 따끈한 게 먹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우동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샌다이 아케이드에 있는 어느 조그만 우동집입니다. 이 푸짐해 보이는 구성이 단돈 350엔이라고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일본 우동집에서는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바로 면 종류를 고르는 겁니다. 일반 면으로 할지 메밀면으로 할지를 물어보는 거죠. 저처럼 일본어를 잘 할 줄 모른다면 그냥 손가락으로 자신이 원하는 면을 가르쳐 주세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샌다이역이었죠. 이곳에 가면 비를 피해서 쉴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더니 뭐 그런 곳은 안 보이더군요. 역사 주변은 바삐 걸어다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모두들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게 무슨 개백수 짓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플랫폼에는 기차가 또 한 대 들어왔습니다.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갈 곳은 없고 춥고 할 짓은 없고 이게 대체 뭐냐 싶더군요. 그래서 샌다이 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뭐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더군요. 결국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언제 들어도 정겨운 신호등 소리 정말 좋아요.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뭐 이 정도 비라면 아직 충분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여행이니까 역시 자전거를 타야 제맛이죠. 아 근데 이게 웬일?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덧 빗줄기가 소나기로 바뀌고 저는 어디 뭐 건물 옆에서 한 30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비가 잠잠해지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잠잠해지자 다시 자전거를 달렸죠. 이곳은 어느 야구장? 아니 경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본인들의 야구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 최고를 가리는 갑자원이라는 야구 경기는 해마다 펼쳐지는 일본의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죠. 어려서부터 일본 만화를 좋아했던 저는 갑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다치 미츠루라는 일본 만화 작가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뭐랄까 폭력적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가슴 찡한 그런 스토리가 천천히 파고들면서 여운이 깊게 남는 그런 스타일의 만화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다룬 소재 중에 하나가 야구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교 야구 최강을 가리는 갑자원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뭐 H2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분의 아다치 미츠루의 여러 작품들에서 갑자원을 다룬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갑자원이란 거는 어떤 걸까 하고 어려서부터 궁금했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보니까 그들의 그 야구에 대한 열정,
사랑과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를 괴롭히기라도 하듯 비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소중한 것,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죠. 저는 근처에서 전자제품 할인 매장인 빅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제 여행에 꼭 필요했던 선불 유심칩을 판매하는 곳이었죠. 비도 피할 겸 쇼핑도 하고 유심칩도 구매할 목적으로 이곳에 들린 것입니다. 드디어 유심칩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3기가의 용량을 제공하면서 가격은 4만 원이 채 되지 않죠. Can I use this SIM? Micro. OK ですよ。OK。マイクロ。Okay. OK。 Yes. 3개월 여행용으로는 이것보다 싼 유심칩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알아보길 잘했죠. 밖에는 비가 끈질기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비 때문에 저의 여행을 멈출 수는 없었죠. 로드 자전거는 타이어가 얇기 때문에 이런 빗길에서는 충분히 주의해서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전이니까요. 멀리서 보이는 저 거대한 말 간판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뭔가에서 들어가 봤더니 도박장이었어요. 1번마, 2번마 달린... 이곳은 고속도로 및 굴다리입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 일본 여행 갔을 때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죽을 뻔했습니다. 경찰차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자전거로 일본 규슈 지방을 일주 여행하고 있을 때 벌어진 에피소드였는데요. 사세보 시내에는 마땅히 노숙할 만한 곳이 없길래 다음 목적지인 하우스텐보스 방향으로 이동하며 노숙 장소를 찾고 있었다. 가다 보니 막다른 길이 나오며 고가도로가 시작되었다. 나는 주저없이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차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갓길에는 왠지 파편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한참을 달려도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달리면 달릴수록 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어서 빨리 이 위험천만한 도로를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와중에 거대한 터널까지 나와서 터널을 겨우 지나갔다. 터널 안에서는 차들이 어찌나 쌩쌩 다니는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기분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더 다니다 보니 톨게이트가 2km 남았다는 표지판이 보였다. 톨게이트? 아니 무슨 톨게이트가 있다는 얘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게 분명했다. 아, 이걸 어쩌지? 이대로 경찰이 출동해서 나는 추방을 당하고 범죄자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멀리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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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찰차 여러 대가 나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설마 했다. 그저 멀리에서 앰뷸런스가 가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님은 곧 드러났다. 그 삐뽀삐뽀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건 날 잡으러 출동한 경찰들이었다. 아마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나 보다. 경찰차 서너 대가 나에게 다가와서는 나를 포위하고 삐뽀삐뽀를 일제히 울리며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나를 마치 범죄자라도 된 양 양손을 높이 들어 올리라며 확성기로 크게 고함을 쳤다. 나는 엄청나게 무서웠다. 나는 일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어로 최대한 그들에게 나는 자전거 여행자인데 잘못해서 이 길로 들어섰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 아무리 가도 옆으로 빠지는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대부분 영어를 할 줄 모르나 보다. 하지만 나의 간절한 눈빛만은 알아채는 듯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경찰들이 마치 나를 VIP라도 되는 것처럼 에스코트를 해서 천천히 그곳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내 앞뒤에서 서너 대의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하고 내 옆에는 경찰이 경광봉을 꺼내서 흔들면서 나와 함께 직접 걸어가고 있었다. 이건 마치 내가 대통령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2km 정도 되는 구간을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경찰들은 다시 한번 회의를 하더니 나에게 가도 좋다며 앞으로는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물론 알아듣진 못했지만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 나는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아리가또를 외치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도미아시를 지나면서부터 끝없는 내리막이 펼쳐지는데요. 대략 10분 정도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속 50에서 60km가 유지가 됩니다. 내리막길을 신나게 달리며 촬영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다 닳아버렸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줄도 모르고 신나게 촬영하면서 달리고 있었더랬죠. 뿐만 아니라 제 뱃속에서도 밥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쭉 뻗은 도로는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슈퍼도 없었죠. 저는 할 수 없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계속 달려야만 했습니다. 가면서 편의점은 종종 보였지만 편의점은 슈퍼보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걸러야만 했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 방향과 평행한 홈이 있는 도로를 지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드 자전거는 바퀴가 얇기 때문에 저 홈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낙차할 수 있습니다. 가다 보니 나오라는 슈퍼는 안 나오고 절인지 신사인지 알 수 없는 건물이 나와서 잠깐 둘러보기로 합니다. 하늘에는 솔개 한 마리가 맴돌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평온하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도 좋았지만 일단 저는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다고요. 빨리 슈퍼를 찾아야만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절 바로 옆에 도로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오늘의 목적지 오사키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 아래 흐르는 게 나루세 강입니다. 나루세 강만 지나면 오사키죠. 정말 멋진 타이밍 아닌가요? 노을이 질 때쯤 오사키에 도착했습니다. 비 온 후에 보는 경치는 정말 끝내줬죠. 드디어 슈퍼를 발견했나 싶었지만 이건 슈퍼가 아니었습니다. 책방이었죠. 바로 옆에 대형 매장이 있어 가봤지만 이번에는 다이 용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슈퍼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오예, 이게 얼마만에 보는 슈퍼란 말인가. 오늘은 돈을 좀 써서라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역시나 슈퍼 안에는 먹을 것들이 가득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초밥들도 아주 많이 보였어요. 생선 모듬회 세트가 무려 500엔입니다. 500엔. 그리고 회초밥은 698엔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7,000원이죠. 일본 슈퍼에서 파는 초밥 도시락은 웬만한 우리나라 초밥집 뺨 때린다고요. 계산을 하고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뭔가 신기한 게 보이더군요. 저거는 물 자판기예요. 기계 안에다가 물통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생수가 나오는 자판기인데요. 계산도 간단해서 그냥 전용 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저 아저씨 물 엄청나게 많이 드시네요. 슈퍼에서 도시락을 산 후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둘러봐도 마땅히 도시락 먹을 곳이 안 보이더군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근처 주민분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저거? 거진가? 뭐 이런 느낌? 심지어는 어떤 꼬마가 창문을 열고 저에게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야, 저 거지 봐라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놀림과 조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밥을 다 먹고 나니 그제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역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 매일매일 해가 지게 되면은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될까? 제발 오늘은 좀 괜찮은 데서 자고 싶구나. 설마 또 비는 안 오겠지? 뭐 요런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찾다 못한 저는 논두렁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여긴 개구리가 참 많았는데요. 개구리가 많다 보니 뱀도 많더군요. 험난한 산길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군요. 빗줄기는 어느새 폭우로 바뀌어 쏟아집니다. 폭우를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겨우 조그마한 마을을 발견하는데요.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별이의 자전거 여행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